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2차 전지역입니다. 2차 전지역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한 영업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나 저제나 목요일은 이창한 부장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죠? 네, 시장도 어렵고 2차 전지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다는 건데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의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있으면서 분위기 좀 반전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영향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일단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도요타 북미향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북미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 유상증자 공시도 같이 일단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간 2025년부터 35년까지 연간 그 20기가와트씩 공급 계약을 한 거고요. 금액은 수주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기가와트씩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를 위한 이제 전용 라인 신설 투자를 한 거고요. 투자비가 4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조인트 벤처가 아니고 단독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미시간주의 단독 공장이 5기가와트씩을 지금 돌고 있고 15기가와트씩까지 증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40기가와트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또 그 AMPC 같은 경우도 뭐 연간 최대한 9억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 1조 3천억, 1조 2천억 정도 추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형태는 이제 그 파우치 셀을 탑재한 모듈이고요. 그러니까 셀을 합친 게 이제 모듈이고, 모듈을 또 만든 게 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듈 형태로 좀 납품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게 수혜주가 어디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메리츠증권에서는 LG화학이랑 SKC가 수혜가 될 것 같다. 예. 이 얘기가 양극재 LG화학이 공급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 NCMA니까 뭐 LNF도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NCMA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간에서는 뭐 BM 수주 얘기도 있지만은 현 여건상 지금 LG화학 아니면은 포스코 퓨처엠 쪽이 양극재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 뭐 메리츠증권에서 제시하면 LG화학이라든가 SKC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이제 수혜 쪽에서는 소재 쪽에서는 탑픽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향 장비 업체들 또 이제 같이 수주 또 기대가 있겠죠. 네. 그렇게 어쨌든 수주 얘기가 좀 뜸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네, 아주 오랜만에 수주 얘기가 나온 거고요. 증자 얘기는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LG 엔솔이 증자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의 자회사 증자하는 걸 LG 엔솔이 이제 돈을 대서, 그죠? 네. 대주주가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자 이유가 토요타에 하기 위해서 공장 쪽이니까요, 그죠? 네. 좀 덧붙이자면은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공시는 안 했지만은 네. 이제 하반기에 그 대규가 LG 에너지솔루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용 대형 전지, 네. 그리고 소형 전지는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쪽으로 말하고요. 예. 그 ES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담당자 확인한 바로는 일단 하반기에 그 대형 전지 쪽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상태거든요. 네. 요거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알고 말고.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에서 배터리 3사 연간 이제 3분기까지 1,100조고 에너지 솔루션 600조 수주 잔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0조 훨씬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유럽 쪽에 진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의 수주가 조금 최근에 3분기 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북미향 쪽으로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매출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이게 이제 그 예상이 아니라 그냥 확정이라 그럽니다. 그냥 네. 이제 예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2차전 종목들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확정된 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점은 이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과 다 그런 협력 관계를 맺고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당면한 문제들은 어쨌든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오실 때마다 여쭙습니다만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가격 하락, 그에 따른 이제 실적 우려, 3분기 실적 시즌이 마침 됐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양극재 말씀하신 거니까, 네네. 일단 3분기 때 9월 달은 이제 수출이 전년 동월비해서 8% 감소했고 직전월 대비해서 12% 감소를 했고요. 네. 이제 3분기 연속 그러니까 3개월 연속이죠. 7, 8, 9 3개월 연속 감소해서 그 3분기 전체 양극재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감소했고, 제가 지난번에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그
양자 수출액 동향 거의 네,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지 그러셨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조정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걸 걔가 근거로 해서 뭐 2030년까지 밸류 땡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수출 동향 그대로 주가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P를 방어할 만큼 Q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 에코프로 BM이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 P는 10% 정도 떨어지지만은 Q가 20% 정도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고 7월 달 데이터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 갈 거로 좀 본 상황인데 최근에 9월 달 정도 거 봤을 때는 좀 20%가 Q가 그만큼 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다만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 BM 쪽에 있는 지역 그 청주랑 포항 쪽에서 출하량은 견조한데 지금 그 대구 지역이 안 좋은 거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3분기에 양극재 기업들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BM이라든가 퓨처엠에 비해서 LNF는 쇼크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하회 예상을 하지만 일단 문제는 LNF가 가장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모멘텀은 항상 다 북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IRA법 시행을 인해서 상반기에 그 양극재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4% 증가했다는 그런 무역협회 보고가 있었고요. 그 7월 최근까지도 합치면 170% 이상 증가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의 성장세가 이제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IRA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그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그 중국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거는 뭐 그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그 압도적이거든요. 우리가 대중무역 적자가 가장 큰 이유가 이 리튬이랑 전구체 쪽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 팔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전구체 네. 수입으로 그 중국에 이제 주는 그런 그걸 상황이라서 내재하거나 계열화하면 그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우리 무역 적자도 줄일 예, 수가 예. 있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의 내재를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필요하는데 그게 가격 경쟁력의 결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로 상장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의 그 전구체를 그 공급하면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내재화율을 지금 70%까지 제시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3%까지 내재화율을 제시를 했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한 지금 그 전구체 공장 지금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한 20%까지도 그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료, 특히 전구체 내재를 통해서 예. 가격 경쟁력을 갖고 또 이제 그 대중국 의존도를 이제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것도 소싱을 통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고 하면은 리튬과 전구체 쪽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가는 또 뭐 올라갈 것으로 생각 들고요. 특히 2025년도부터는 리튬이 좀 공급 부족을 여전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언제 2025년도 25년, 이후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리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SNE 리서치 한 군데밖에 없고 네. 다른 그 해외 기관들은 다 2025년부터는 리튬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3분기 때 실적 부진은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판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비싸게 산 리튬 재고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부진하는 거는 3분기 일시적인 거고 여기서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급락만 없다고 하면은 4분기 때는 양극재 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정상화 된다고 일단 저는 LG엔솔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뭐 많은 질문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게 중요하니까 3분기는 지금 말씀하신 Q로 만회를 하지만 가격 하락이 어쨌든 3분기 실적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2분기에 비해서도 부진한데 그게 4분기는 개선되느냐 궁금했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저희가 오랜만에 휴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뵈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으면서 아직 사실 미국 대선 1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정책이 뒤집히거나 축소되면서 부담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장이 생각. 뭐 같은 얘기 반복을 하면은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이 폐지보다 그러니까 입안보다 폐지가 더 어렵고 폐지하는 순간 다른 법안을 대체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게 공화당 양당 간에 지금 상하원 의원 다 합의해서 한 법안이고 네. 그 IRF 법안이 2030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제 10년짜리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연방 정부보다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주고 주정부 관할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마음대로
주정부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 이거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시간주부터 해가지고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공장을 짓는 구역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고 네. 그 시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거든요. 아니, 실익 따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네, 그냥 대놓고 막 얘기하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당시에 폐지하려고 했는데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니까 그래 폐지 못했거든요. 네. 공화당 상하원을 다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고 또 하나가 그 발언한 계기를 보면은 네. 그렇게 IRA법을 하게 되면은 중국 대부분의 이제 그 차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다 중국 업체한테 뺏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을 가장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폐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 시대적 흐름 자체가 지금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거고 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것들이 EU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까지 같이 지금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시대의 흐름을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주목할 게 하나 있었는데요. 2차 전지를 포함해서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한다. 뭐 다 내용을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9대 프로젝트에서 3개가 핵심 분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 부품 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9대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는 거였고 어떤 수출 플러스 전환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는 목적이었고요. 목표가 이제 수주 314억 달러에 수출 263억 달러 달성 요게 있는데 전기차는 아세안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미국, OLED 쪽 이런 쪽에 단기간에 어떤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5대 분야에 대한 수출 목표 달성을 이제 기반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2차 전지 쪽 여전히 미국이 핵심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2차 전지 소시하신 분들은 이제 북미 모멘텀 제가 2027년도까지 그 배터리 업체들 수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뭐 80% 이상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도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 얘기 좀 더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어쨌든 핵심은 그래도 이제 양극재니까 그렇죠? 네. 양극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 보면 증권업계 시각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퓨처엠이었나요? 실적 좀 낮게 보는 데도 있고 또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또 많이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요. 애널리스트 사이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는 눌리지만 4분기는 회복될 수 있다? 실적이나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이 글로벌리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나 위치는 변함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추가적인 판가 하락이 없다고 하면 이익률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 결정적인 게 탄산리튬,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거든요. 네. 탄산리튬 가격 떨어지면서 수산리튬 가격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재고 평가 손실과 그리고 이제 양극재 판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뭐 특히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탄산리튬 쪽도 어떤 그 좀 바닥이 좀 왔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수 쪽에 공급 가용으로 인해서 탄산리튬의 하락이 일으켰는데 이게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산리튬 쪽도 원가 이하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면은 이익률 방어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재고평가 손실은 이제 없어질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닥 찍고 이제 그 리튬 가격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판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은 주가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좀 급락 나온 것도 없지않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비롯해서 전국체 내재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익률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2025년도에 양극재 기업들이 캐파가 급증하거든요.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40만 톤으로 가니까 지금 18만 톤 올해 캐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규모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IRA법과 CRMA법, 그 핵심 원자재법을까지 통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그 리튬 가격도 향후에는 이제 그
이제 중국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그 FTA가 체결된 국가를 통해서 이제 리튬이 조달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리튬이 이제 2025년도는 부족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 판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업체 전체를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양극재 업체를 얘기했고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견조하면서 판가 뭐이나 이런 거를 이기고 있는데 사실 LNF는 2분기에 완전 쇼크가 났잖아요. 30억 이익 났어요. 몇백억 전망했는데 그죠? LNF 투자자들 훨씬 더 어려울고 LNF는 좀 그런 3분기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테슬라 출하량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 미국 쪽에 이제 증설이라든가 이제 그 공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출하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출 데이터 쪽에서도 유독 LNF 쪽의 데이터가 좀 부진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러게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LNF는 좀 쇼크를 각오해야 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타 양극재에 비해서 가격 매력이 있다. 그렇죠?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또 물려 들어가는 형국이죠. LNF가 네. 결정적인 약점이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NCM811이 없고 그냥 NCMA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NCMA 제품 자체가 니치 마켓에만 들어가고 고사양의 이제 그 모델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LNF의 특징이 장기 계약이 없습니다. 다 단기 계약, 2년짜리 단기 계약만 있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배터리 이제가 그 주요 업체들 중에서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엔, 코스모 신소재 외에 LNF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지금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도 올랐는데 그 영향인지 아닌지는 좀 불투명한데 이전에는 테슬라 오르면 2차 전지 오르고 테슬라 떨어지면 2차 전지 떨어졌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뭐 가격 인하라든지 출하량 좀 축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하고 국내 2차 전지하고의 연관성이 이전만큼 크지 않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예전에는 이제 LG 화학 시절에 이제 그 파나소닉을 대신해서 LG 화학이 테슬라의 수주를 받으면서 그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뭐 주요 5대 자동차 업체 수주도 그렇고 그 전 세계 10대 자동차 완성차 기업 중에 9군데를 그 LG 화학이 그 고객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사실 주요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뭐 소재 업체들 마찬가지로 그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LFP 배터리 중국 업체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제는 뭐 국내 업체들한테는 주요 고객이 아니다. 그냥 그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일관성 있게 이창환 부장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점검했는데 투자자들은 사실 고민은 있죠. 이제 정말 싸게 샀던 분들은 주가가 이만큼 밀려도 아직 이익을 보존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근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믿고 있는데 가도 되는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동일하고요. 그 2025년 이후 2025년부터가 특히 우리는 북미 이제 미국 시장을 모멘텀을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전기 시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고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이 그때 나옵니다. 2025년부터가 본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 본 게임도 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전초전에서 미니 게임에서 지금 지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조정 받았을 때는 새로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기존 투자자분들 이게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주가 얼마까지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걸 물어보시는 저희가 뭐냐면은 지금 팔아서 저점에 사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주식수를 못 채우세요. 내가 100주가 있었는데 싸게 사더라도 결국엔 그때 풀로 배팅을 못 하고 올라갈 때 따라 사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러면 수익이 더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인내는 하시고 저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2025년까지 최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는 여러모로 봐도 아무리 봐도 그때가 성장성이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그때 2025년도부터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같이 열매를 같이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없으신 분들은 잘 좀 버티시면서 장기 투자하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스스로 2차 전지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오셔야지
버틸 수 있고 시장 흔들릴 때 손절 안 하고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따라 샀다가 빠지니까 원망하고 손절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공부가 선행이고요. 그리고 단기를 보시 마시고 장기를 보시고 모멘텀을 굳이 말씀드리면은 일단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나요? 지금 동결 그러니까 뭐 좀 높지 동결지만 않아요? 예. 가능성도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예산안 지금 45일짜리 임시 예산 통과를 했으니까 10월 5일이 네. 셧다운 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은 그게 다 끝나는 시점이 12월에 될 거고 12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EU에서 그 핵시 원자재법 CRM의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올해 1월 달부터 CRM 법안이 그 초안이 발의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예. 12월 달에 2차전 종목들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저는 시간 지나면은 저점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